이 사람은 정말 본받을 만하다, 이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었나요? 싶은 분들이? 붕괴의 교훈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 네. 같이 법사위원장이 된다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진숙 네. 위원장의 상황을 보면서도 사태를 보면서도 사실은 전현희 위원장 하실 때도 거의 똑같았거든요. 뭐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진숙 위원장한테 하는 걸 보면 정말 내로남불이다. 이게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지 않습니까? 정치를 하시면서 이건 정말 피하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웠던 적은 있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민주당에 있을 때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함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모함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고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낙엽이 이렇게 막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거를 쓸고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낙엽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끝날 때까지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 견디고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 모든 어떤 연단의 시간들이 지금 보면 버릴 게 하나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축복이 된 거예요. 지나고 보니 그런 과정도 제가 너무나 크게 배운 공부가 된 시간이었더라 라는 게 많이 깨달음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10년의 어떤 그 부침의 시간이 지금 제가 이제 정치를 막 시작하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정말 본받을 만하다, 이 사람처럼은 되지 말아야겠다 싶은 사람들이 있었나요? 싶은 분들이? 저는 누구를 꼬집어가지고 그렇게 네.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사실은 비슷한 분들이 있죠. 우리가 예를 들면 미국의 리처드 닉슨 같은 네.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제 권력을 위해서 뭐 절차와 윤리를 무너뜨리고 워터게이트의 상징이 됐는데, 네. 그런 이제 신뢰와 어떤 신뢰 붕괴의 교훈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죄송합니다만 우리 추미애 위원장님 네. 같이 법사위원장이 된다면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순위인가요? 추미애 의원이? 그리고 우리 저는 이제 다 가까운 분들이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이제 그분들은 저를 멀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이번에 이진숙 네. 위원장의 상황을 보면서도 사태를 보면서도 사실은 전현희 위원장 하실 때도 거의 똑같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얘기는 전현희 위원장님한테 직접 이렇게 들은 건 아니지만 정말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서 저렇게 어떤 임기를 지키겠다고 버티는 저 상황이 전현희 위원장한테는 너무나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저렇게 그렇죠. 네, 핍박받는 어떤 핍박받는? 코스프레를 네.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눈물도 흘리고 막 그랬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진숙 위원장한테 하는 걸 보면 정말 내로남불이다. 이게 이런 상황을 계속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일들을 국회에서 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국회에는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인들은 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의 품격을 잃어버리면 저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롱받는 순간 외면받기 때문에 비판은 받더라도 저는 조롱은 받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조롱을 받지 말아야겠다. 조롱 말고 정치를 하시면서 이건 정말 피하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두려웠던 적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항상 두려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 컨트롤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네. 예기치 않게 생기는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민주당에 있을 때 저도 상상하지 못했던 모함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모함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컨트롤할 수가 없고 대응할 수가 없는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낙엽이 이렇게 막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딱 엎드려서 마지막 한 입까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그런 비난이라고 봤어요. 그런 낙엽들이 저한테 떨어지는 네. 계속 쌓이지 않습니까, 저를. 근데 그거를 쓸고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낙엽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게 끝날 때까지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겠다. 네. 이렇게 해서 그냥 탁 그냥 엎드려 기다렸죠. 그런 상황들이 정리되기를. 근데 어떤 마음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민주당에서 그 제명 의결을 받았잖아요. 근데 그 제명 의결을 받게 된 게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다 혐의를 저는 무혐의로 다 받았는 상황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이 만들어져서 저한테 이렇게 더 쉬워지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걸 일일이 대응하기에는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 그리고 더 어떤 언론에서 더 공격을 해올 수도 있겠다. 근데 언론은 정치인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들을 받아 쓰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제가 근본을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건 견디고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그 모든 어떤 연단의 시간들이 지금 보면 버릴 게 하나도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한국의 희망을 창당을 했는데 그 창당한 당을 창당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었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 과정에서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하지 말 걸 이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니었어요. 돈도 너무나 이렇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어떤 당을 함께 한다라는 게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더라고. 근데 지나고 보니 그런 과정도 제가 너무나 크게 배운 공부가 된 시간이었더라 라는 게 많이 깨달음이 있었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10년의 어떤 그 부침의 시간이 지금 제가 이제 정치를 막 시작하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정치판에 새끼발가락 딱 올렸습니다. 네.